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1월 8일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침없는 하이킥이죠.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어제 안착을 한 이후에 오늘 3,152포인트, 12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죠? 코스피 기준 3.97%. 어제도 시세 확산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가 유입됐다면 오늘은 참다 못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런 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매수가 폭발하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종목 부분들의 매수세가 거침없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뭐 거의 4%대 급등을 했다는 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거침없는 하이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참다 못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폭주했었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는 374개 종목, 하락 종목 수는 463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코스닥 역시 그죠? 435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에 883개 종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거래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고 또 대형주보다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보인 부분입니다. 뭐 선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소형주 강세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업종 대표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의 흐름과 종목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이 매수를 세게 한 부분이죠. 어제 이제 그 매수 일별 동향을 보면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1조 6천억을 매수했는데 딱 어떻게 그 금액만큼을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죠? 반면에 코스닥은 그죠?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됐고 외국인도 소폭 매도하면서 개인만 매수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 쪽에 매수세가 센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침부터 실질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많이 나온 상황이죠. 그 호재성 재료라는 게 뭐예요? 일단 아침부터 갭을 뻥 띄운 부분, 애플카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다. 이제 현대차와 애플카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 뉴스 하나를 가지고 그죠? 주식 참 매매하기 쉽습니다. 시세 선도하기 쉽죠. 유동성이 높은 가운데에서 애플이 2027년 출시 목표로 배터리도 개발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출시한다. 이 뉴스가 작동을 하면서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 이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또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2021년 주식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가 이제 서막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도 3,000포인트가 서막이고 그 부분과 관련된 여러 내용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2021년을 전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가 오늘 급등을 하고 삼성전자가 7, 8% 급등을 하고 현대차가 20%가 넘게 급등하는 장중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진행된 과정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공교롭게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 조금 더 종목 부분들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의 실적과 영업이익 흐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 구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올해 그죠? 단순하게 계산해서 3,400포인트고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4,000포인트다. 이와 자세한 내용 부분은
2021년 주식 전망 관련된 내용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딱 보면 여기서 2022년까지 성장을 주도할 업종이 뭐냐? 이 부분이 오늘 다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의 영업이익 증가율. 올해. 그죠?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순위가 운송, 자동차, 화학이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그죠? 반도체 라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2021년과 2022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섹터 부분들이 오늘 또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런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업종 대표 큰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고. 그죠? 자, 이제 그것을 내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은 이후에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마디를 크게 상승한 부분이죠. 여기에 이 뭡니까? 2450포인트 라인까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 조정 부분이 뭐예요? 요 2달 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본다면 이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상승할 부분이다. 그러면 아직 저기 멀었잖아요. 그죠? 코스피.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2021년 주식 전망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연봉. 그죠? 연봉에 있어서 이 10년 동안 이 박스권 라인 부분, 놓여져 있었던 부분, 그리고 2017년, 2018년 영업이익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2017년, 2018년의 영업이익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요때 176조, 179조. 그죠? 요때 부분에 이 코스피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2021년 부분의 영업이익이 이만큼 2017년과 18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 조금 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께 수급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수급. 이 2017년, 18년 이때도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는 그죠? 2021년 전망인 175조, 코스피 기준 175조, 176조로 비슷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죠? 이 당시에는 뭡니까? 고객예탁금이 많아야 25조였어요. 그러니까 20조 내외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조입니까? 68조, 69조잖아요. 그죠? 거의 뭐예요? 3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물건은 팔 게 별로 없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영업이익은 2017년과 2018년 이 부분과 비슷한 2021년이지만 고객 예탁금이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거침없는 하이킥이 가능한 흐름을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차트를 다시 되돌아가서 조금 안 나온 모양인데, 그죠? 아까 이야기한 다 지우고 2017년, 18년, 그죠? 요 라인 부분에서 영업이익 부분하고 2021년의 영업이익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연봉으로 이 오랜 기간의 박스기권을 돌파한 이후에, 그죠? 고객예탁금이 이 당시 부분에 있어서는 많아야 20조에서 25조였는데 지금은 68조, 70조 가까이 되고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 이제 해외여행 가면서 못 쓴 비용만 해도 그죠? 2017년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에 가서 쓴 돈이 300억 불. 참 300억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벌어들인 돈 100억 불 뭐 이렇게 빼면, 그런데 벌어들인 거는 뭐 이 좀 논외로 하고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사람이 틀리니까 주체가 틀리니까. 그런데 300억 불씩 바깥에서 쓰던 걸 그죠? 전년도 2020년대는 뭐 100억 불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불 이상 해외에 나가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만 해도 엄청나죠. 그죠? 그 돈도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강한 시장 흐름이 전개되니까 뭐에 참다 못한 외국인들이 오늘 뭐에 매수세를 강하게 보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에 오늘 참 모처럼 만입니다. 그죠? 모처럼 만에 참다 코스피 쪽 라인 부분에 그죠? 어제 1,000억 들어오고 오늘 1조 6천억.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상승 종목 수는 작은 반면에 여러분들 김기수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 그죠? 그게 뭐예요? 2차 전지라 했잖아요. 그죠? 주도 섹터인 부분. 삼성전자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참 거침없는 하이킥입니다. 그죠? 그리고 LG화학. 그죠? 주 흐름 부분의 대장주 SK이노베이션 이쪽 부분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자, 이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제 매매 주체별 흐름들까지 한번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좀 과한 상승 흐름 부분, 이제는 쫓아가는 매매는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와 있고, 그죠? 그 다음 삼성전자 쪽, 그죠? 삼성전자로 또 매기가 과감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죠. 오랜만에 참 9만 원입니다. 그죠? 상승의 흐름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의해서 별 크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에 힘을 발휘해 줬고 또 현대차 그죠? 현대차가 장중에 그죠? 25만 7천원까지 찍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관련 부품주들이 현대위아라든지 그죠? 또 한온 시스템 참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거의 뭐 세력주 그죠? 세력주성 흐름 뭐 개별 종목도 이렇게 급등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늘 움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좀 차분히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MTN 머니투데이 방송 카페 회원님들께는 우리 회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무료 회원님들에게 한 3,500명 분한테 아침에 소외되지 말기 위해서 혹시나 중소형주만 매매를 하는 사람들 분들 그죠? 그러면 철저하게 소외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LG화학, 삼성 SDI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에 2차 전지를 못 살 거라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매수하셔라 라고 제가 문자 3,500명한테 보냈죠. 그죠? 아침에. 예?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이제 시세가 출발하고 있다. 내 고점 돌파한 부분에 있어서 추세 하단 라인 돌파하고 이제 나 갑니다. 하고 돌아나왔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예전 주도 섹터인데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이면서 올라온 애들이 누구예요? 함께 올라온 애들이 NC 소프트. 그죠? 그 이전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 쫙 보이다가 그죠? 조정 보이고 나서 다시 이 고점을 돌아서 나아가는 형태로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CJ 제일제당. 그죠? 이렇게 이걸 자꾸 일봉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월봉 부분으로 보게 되면 다시 또 상승 흐름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 섹터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 오늘 가장 시장의 시세가 안 좋았었던 부분이 뭡니까? 제약바이오예요. 그죠? 제약바이오 관련주 셀트리온 그룹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약바이오 쪽 부분이 약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자꾸 JP모건 컨퍼런스 그런 기대만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 제약바이오를 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정도 주도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
부분에 있어서 그죠?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가?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시향을 갖고 대형주가 움직일 때 내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있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자, 요거 뭐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8월 7일에도 이 시향 팩트 체크 이쪽에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진장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애플과 테슬라의 이야기, 그런 가운데에서 강제적 디지털 전환 환경,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호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의 저성장 유동성 장세에서 뭐가 좋으냐?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DI, 그죠? 관련 소재들,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언택 문화의 네이버 카카오, 그죠? 4차 산업혁명과 IT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시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래요. 바이든이 되니까 바이든 정책 관련 수혜주는 좋을 거고, 그죠? 바이든이나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빅테크 기업 규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움직이지 못할 거다. 아니, 뉴스 안 봅니까? 그죠? 바이든 민주당의 가장 큰 돈줄은 누구였어요? 아마존,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선거는 선거하기 전, 투표하기 전과 투표 이후의 내용이 틀려지는 거죠. 그죠? 투표가 급하면, 그죠? 선거에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뭐에? 그 전에 도움이 되는, 표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말을 못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빅테크 기업 미국 시장에서 페이스북, 트위터니 뭐 아마존이니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일정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의 극좌파성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이든의 성향, 바이든의 돈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쉽지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회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그죠? 제 머니테이 방송 카페 회원님들께도 이번 카카오와 네이버, 저는 그 두 개 중에 우리 회원님들은 한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그죠? 이 3,000명, 3,500명이 넘죠, 정확하게. 그죠? 그런 분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다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아침에, 그죠? 충분히 수익 빨리 사신 분들은 한 4, 5%. 그죠? 7.8% 올라갔으니까 한 4, 5% 정도는 충분히 당일에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매수를 했느냐, 매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참 싫어하시는데, 그죠? 그 시세 부분에 잘 보세요. 제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할 거냐는, 그거는 뭐예요? 시장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나 시장 전반 부분에 왜 애플과 테슬라의 힘이 센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주 시세 폭발했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이 8월 달에 올린 부분에도 아마존의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 이래서 테슬라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 LG화학과 삼성 SDI, 이 당시에 LG화학, 삼성 SDI의 주가가 얼마였었느냐? 이때도 뭐예요? 주가 보게 되면 이게 가격, 그죠? 8월 달 부분만 해도 대주전자재료 부분 가격, 그죠? 한 45,000원 정도 했었던 때, 그러니까 8월 7일 부분, 이때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리고 또 플랫폼 대장주와 관련된 부분,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파괴적 혁신의 3단계, 여러분들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자연스러운 기술혁명은 없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애플의 주가와 그리고 그 속에서 침투율,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3.56%밖에 안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더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주전쟁,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죠? 그게 뭐예요? 초계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 그죠? 그래서 테슬라와 아마존이 미래로 간다면, 그래서 위성사업의 이익 규모와 소형 위성사업 규모, 이런 내용, 그게 지금 종목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이에요? 그게 이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계속 설명을 드려서 이야기했었던 내용, 종목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초연결 시대, LG화학, 삼성전기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 기술혁명, 그죠? 그런 부분들, 네이버, 아마존의 이 네이버 리피케이션, 카카오도, 이 관련된 내용, 이거 다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그죠? MTN 카페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시면 김기수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그죠? 요 최근에는 제가 자랑도 하나 올려놨죠. 그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 받았었던 거. 그죠? 한 12개 정도 되는데 5개는 잊어버리고. 그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3,000포인트 시대, 저도 쉽게 처음이죠. 그죠? 20년 넘게 주식 매매를 했어도 3,000포인트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담보해내느냐 하는 부분은 그죠? 조그마한 부분에 그냥 단기적 수급 이거 가지고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시장 전반의 큰 상황, 흐름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놓여져 있는 부분 요 있죠? 왜 한국 시장 리레이팅이 필요로 한 건지 그죠? 거기에서 요 관련해서 이 빨간색으로 12월 31일 날 올려드린 3,000포인트가 이제 저항이 아닌 서막이다라고 이야기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셔서 이 아주 좋은 기회 이 부분에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